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이노베이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AWS IAC 툴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컨테이너 환경 뚝딱 개발하기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세션의 큰 흐름은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AWS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세션에는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빌드하는 데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당 데모 영상에 사용된 주요 서비스는 아마존 ECS와 AWS CDK입니다. 따라서 아마존 ECS와 AWS CDK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 본 데모에서 구축할 워크로드를 살펴본 다음 데모 영상을 통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현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AWS 컨테이너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AWS 위에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구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를 관리할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할 겁니다. AWS에서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에는 AWS 네이티브한 서비스인 아마존 ECS와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아마존 EKS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한 다음에는 컨테이너가 동작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때 컨테이너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워커노드로서 아마존 EC2를 선택할 수 있고 서버리스 컨테이너 컴퓨팅 엔진인 AWS Fargat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필요에 따라 아마존 EC2, AWS Fargate 둘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실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컨테이너 이미지는 컨테이너 실행에 필요한 파일과 설정값 등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요. AWS에서는 이런 저장소로 아마존 ECR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아마존 EC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ECS를 하이레벨에서 본다면 화면과 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갑니다. ECS 클러스터 관리자가 명령어를 내리면 ECS 컨트롤 플레인이 이를 받아 데이터 플레인에 전달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의 데이터 플레인은 실제 사용자가 정의한 컨테이너가 배포되는 곳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EC2 혹은 AWS Fargate 혹은 믹스드된 형태로 구성 가능합니다. 아마존 ECS 구성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작업이 실행되는 논리적인 그룹인 ECS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ECS 환경에서 최소 실행 단위이자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컨테이너 묶음으로 이루어진 ECS 태스크, 즉 ECS 작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CS 위에서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을 담당하는 ECS 서비스가 있습니다. ECS 서비스의 경우 정의한 작업 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A를 3개 배포하세요 라고 서비스를 구성했다면 ECS 서비스는 이 3이라는 desired state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ECS 클러스터란 작업이 실행되는 논리적인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CS 위에 워크로드를 구축한다고 하면 가장 처음 수행하는 작업이 ECS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때 클러스터는 화면 왼쪽에 보이는 세 가지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템플릿인 EC2 리눅스 플러스 네트워킹을 선택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한다면 오른쪽과 같이 클러스터 안에 리눅스 OS 기반 워커노드가 배포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 들어온 명령어들이 ECS 클러스터 안에서 실행됩니다. ECS 작업은 ECS 클러스터에서 최소 실행 단위를 의미합니다. ECS 작업 안에서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파라미터, IAM 역할, 컴퓨팅 리소스 할당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은 작업 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ECS 클러스터에 배포되는데요. 배포 타입을 아마존 EC2로 할 것인지, AWS Fargate로 할 것인지, 혹은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해당 작업에 IAM 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작업이 아마존 S3에 있는 오브젝트를 읽고 쓰는 액션을 수행한다면 해당 작업에 S3 read, write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의 경우 하나의 클러스터라는 울타리 안에 속해 있기에 이 작업은 클러스터가 보유한 자원 이상으로 CPU나 메모리를 취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다수 개의 컨테이너가 클러스터 안에 있다면 리소스 경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워크로드가 어느 정도 성숙해진다면 각각의 작업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 메시인 엠메시 혹은 로그 라우터 기능인 파이어렌즈 등과의 통합 설정도 작업 정의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작업당 최대 10개 컨테이너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작업을 정의한 다음 ECS 위에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인 서비스를 구성하여 실제 클러스터 위에 작업을 배포해야 합니다. ECS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레플리카 형태로 배포할 것인지 혹은 각 워커노드마다 에이전트처럼 배포하는 데몬셋 형태로 배포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배포 타입은 롤링 업데이트, 블루그린, 외부 배포 컨트롤러가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크로드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로는 AWS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및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보자면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는 디벨로퍼의 경우 코드에 변경분이 있을 때 git push를 통해 AWS 코드 커밋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미리 구축한 코드 파이프라인에 따라 코드 빌드가 빌드 작업을 수행하고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 코드가 배포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라이징 된 이미지의 경우 아마존 ECR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엔드 유저의 경우 어떤 식으로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용자 트래픽은 화면에 있는 AWS ALB와 같이 특정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 유입이 되고요. 패스 기반 라우팅을 통해 특정 서비스에 도달한 후 값을 읽고 사용자에게 다시 리턴하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구성하는 컨테이너라이징 된 애플리케이션은 ECS 클러스터에서 AWS Fargate 및 컨테이너 인스턴스 위에 올라가는데요. 이때 ECS 및 여러 자원을 AWS IAC 툴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고 AWS MSC를 통해 서비스 간 트래픽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산출되는 매트릭 로그 값들은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로 라우팅하여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구축하기 위해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AWS에서 제공하는 IAC 툴인 AWS CDK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이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IAC2를 통해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IAC란 Infrastructure as Code로 인프라 구성 요소를 생성, 구성 및 배치하기 위한 코드 작성 방식을 의미합니다. 소스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면 버전이 변경되었을 때 정확한 변경분을 파악할 수 있고, 새로 프로비저닝된 버전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전 인프라 환경으로 롤백하는 것도 비교적 쉽습니다. 또한 같은 코드 및 config 파일만 있다면 동일한 환경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IAC 방식에서 AWS 네이티브한 옵션으로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AWS CDK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파티 툴로는 테라폼, 플루미 등이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다양한 IAC 툴 중 AWS CD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WS CDK는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모델링 및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IAC의 이점이 AWS CDK 특징에 귀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은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한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들인데요. 자동 완성 기능 및 인라인 설정이 탑재되어 있는 서포트 툴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를 따라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AWS CDK에서 지원되는 언어로는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및 C샵이 있습니다. 해당 언어들을 통해 코드 작성뿐만 아니라 인프라 선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 CDK의 주요 컴포넌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 프로젝트 시작 시 제공되는 코어 프레임워크가 있고, 코드를 작성하면서 프로비저닝 되는 인프라와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DK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AWS CDK CLI가 있습니다. CDK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스택이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construct는 AWS CDK 애플리케이션의 빌딩 블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택은 CDK CLI를 통해 프로비저닝 되는 배포 최소 단위입니다. 스택은 여러 리소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원투원으로 매핑되는 단위입니다. AWS CDK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할 때 서로 다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리소스들은 서로 다른 스택에 위치시켜 작성하는 것이 모범 사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 개 이상의 스택들의 번들이 CDK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현되고요. environment는 스택이 프로비저닝 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주요 컴포넌트인 AWS Construct 라이브러리는 AWS 위에 특정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Construct 라이브러리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디펜던시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struct 라이브러리는 세 가지 레벨로 나눠지는데요. 레벨 1의 경우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작성했을 때와 거의 똑같은 저수준의 construct입니다. 그리고 이름 앞에 CFN이라고 헤더가 붙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 2의 경우 보다 추상화된 고수준의 construct입니다. 잘 정제된 API를 사용하고 있으며 레벨 1 대비 좀 더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3 버킷을 나타내는 클래스의 경우 S3 버킷에 라이프 사이클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속성이나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턴이라고 불리는 레벨 3 컨스트럭터의 경우 여러 개의 리소스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담고 있습니다. ECS 클러스터에 AWS Fargate와 AWS ALB가 포함된 번들이 그 예입니다. 왼쪽 화면에 있는 CDK 닥스 파일에 있는 ECS 패턴 모듈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는 사용 편의성 및 빠른 반복 주기에 적합하도록 모범 사례와 다양한 고객 사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마지막 AWS CDK CLI는 CDK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할 때 사용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CDK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CDK init을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경우 그 다음 필요한 construct 라이브러리 패키지는 npm install을 통해 설치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 construct, 스택 등이 다 작성되었다면 npm run build 명령어를 통해 프로젝트를 빌드한 다음 CDK 리스트를 통해 현재 스택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K since를 통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과 어떻게 매핑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CDK 애플리케이션을 AWS 위에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 CDK deploy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번 작성된 CDK 코드를 이뮤터블하게 사용하진 않겠죠. 때에 따라서는 인프라의 변경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이때 코드를 작성한 후 CDK diff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기존 스택과 현재 상태의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검수 과정이 끝난 후 CDK deploy 명령어를 통해 인프라를 다시금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모 영상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서비스와 IAC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구축할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해보자면 ECS 뒤에 패턴이 붙기 때문에 레벨 3 컨스트럭트인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패턴 뒤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해당 패턴이 ALB와 파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정보와 ECS 작업에 어떤 이미지를 매핑할 것인지 등을 작성하는 간단한 코드인 것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본 데모 영상은 아래에 있는 AWS 샘플즈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AWS 샘플즈에 있는 코드는 AWS CDK 기반으로 ECS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구축할 때 필요한 DevOps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빈 디렉토리를 생성한 다음 CDK init 명령어를 사용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면서 나열되는 설명들을 확인해보면 CDK JSON 파일의 경우 CDK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설명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컴파일 및 변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npm run build 및 watch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CDK since를 통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과의 싱크 작업을, CDK diff를 통해 디플로이된 스택과 현재 상태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 CDK deploy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요. CDK JSON 파일을 확인한 다음 엔트리 포인트인 빈 폴더로 이동합니다. 해당 파일로 이동하면 CDK 애플리케이션 메인 스택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폴더 안으로 이동하면 스택을 정의하는 코드를 여기에 작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인 아마존 ECR을 CDK를 통해 생성할 것입니다. 예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ECR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에 아마존 ECR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디펜던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패키지 JSON 파일에 해당 패키지 이름을 키값으로 CDK 코어 패키지 버전과 같은 숫자를 밸류 값으로 작성합니다. 그 다음 터미널 창을 오픈한 후 npm install을 통해 패키지 설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 임포트 모드를 통해 ECR을 명시하면 앞선 빨간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ECR 레파지토리 이름을 지정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동 완성되는 서포터 툴의 내용을 기반으로 데모 레포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배포할 수 있는 스택 리스트를 CDK 리스트로 확인한 후 CDK 디플로이를 통해 해당 스택을 프로비저닝합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및 아마존 ECR 레파지토리에 가면 해당 리소스가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격에 있는 코드를 복사하고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컨테이너라이징하는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뷰 푸시 커맨드를 클릭하여 컨테이너 이미지를 푸시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ECR 레파지토리에 로그인한 후 코드가 있는 위치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태그 작업을 수행한 후 데모 레포에 해당 컨테이너 이미지를 푸시합니다. 그 다음 레벨 3 컨스트럭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ECS 환경을 구축합니다. ECR 때와 같이 샘플 코드를 복사한 후 붙여놓겠습니다. 총 4개의 에러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포 타겟은 해당 스택이기 때문에 스택을 디스로 변경하고요. ECS 패턴의 경우 ECR 때와 마찬가지로 디펜던시를 추가하는 작업을 통해 에러 코드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설치 후 모듈을 임포트하면 에러 코드가 없어집니다. ECS 모듈도 임포트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데모 영상에는 클러스터명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수행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코드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 헬스 체크의 경우 루트 경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관련 코드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작업에 매핑되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경우 앞서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할 겁니다. 위에 명시한 레파지토리를 매핑해 줍니다. 자, 모든 코드가 완성되었다면 아까 배포한 스택과 현재 상태의 차이점을 CDK diff를 통해 확인합니다.
CDK 디플로이를 통해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해당 CDK 스택과 매핑된 클라우드 포메이션도 업데이트 상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수분이 지나면 리소스가 완전히 배포되고 아웃풋에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URL로 들어가면 앞서 빌드한 플라스크 이미지가 컨테이너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S 클러스터로 가면 파게이트 형태로 서비스가 프로비저닝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에서의 굉장히 긴 코드가 CDK에서는 25줄 만에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분간의 작업을 통해 아마존 ECR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고 AWS 파게이트 기반 태스크 및 ALB가 포함된 ECS 클러스터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AWS 관리 콘솔이나 CLI를 통해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간결하고 변경사항도 손쉽게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구축하였다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변경될 때 이를 손쉽게 반영할 수 있는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겠죠. 또한 인프라 환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트릭 및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필요할 것입니다. 데모 영상 시작 전 말씀드린 샘플즈 코드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 어떠셨나요? 이번 AWS 이노베이트 행사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다양한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션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 백서도 준비하였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QR코드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이번 세션에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등이 있다면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주영이었습니다.